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제 아이를 셋을 길렀는데 특히 제일 큰 아이가 어려웠습니다. 걔는 저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둘이요 많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둘째나 셋째는 좀 쉬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르고 나서 다 커지면은 정말 즐겁고 굉장히 행복하고 지금은 전부 다 아주 잘 지내고 행복합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지만 기르는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Next page. 네, 이제 그 뉴욕에 1970년도쯤에 제가 73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쯤에 두 명의 그 정신과 의사 이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스텔라 체스라고 그러고 남편은 알렉산더 토머스라고 그러는데 이 두 부부가 진짜 젊은 부부니까 친구들이 이제 유태인들인데 아기들을 낳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있으면은 가서 친구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요. 아기를 낳으면 깐난 아기를 뉴번 널서리 신생아실에 따로 놨습니다. 엄마한테서 딱 떼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과학이 발달되질 않아가지고요. 여기서는 엄마하고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그때 땀나고 피나고 뭐 그래가지고 균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기가 혹시라도 병에 걸릴까봐 얼른 떼다가 널서리에다 놔가지고 3일을 뒀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날 때 벌써 엄마한테서 많은 항생, 그러니까 면역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갖다 그냥 엄마 있는 데다 땀 나는데 딱 놔도 하나도 병이 안 걸리고 1년간 병이 안 걸립니다, 애들이. 그런데 그때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자기 친구들 아기를 이제 널서리 가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봤더니 어떤 녀석은 조금 젖을 늦게 주면은 막 울어대고, 어떤 애들은 조금 느려도 뭐 그냥 별로 킁킁대지도 않고, 어떤 아이들은 그 중간쯤 되고요. 또 이제 이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이제 다른 녀석들을 가서 한번 이렇게 깨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울던 애는 크게 울어대고 난리가 나고, 어떤 애들은 또 낑낑거리다 말고, 또 중간쯤 되는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애들이 다 템퍼러먼트,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참 이거 재밌다. 이거는 부모의 영향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부모는 아직 지금 만나지도 못한 상태니까 3일간 이제 널서리, 신생아실에 있으면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친구들이 애기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갈 때 한 가지씩 다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애기들 하고 당신을 갖다가 우리가 한 5년마다 계속 이제 만나보면서 쭉 여러 가지 상태를 조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 기질이 변하는지, 그 기질과 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조사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좋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앞으로 런지튜디널하게 연구를 25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이제 그 제목이 뉴욕 런지튜디널 스터디라고 합니다. 25 years. 그래가지고 참 재밌는 것이 이제 애들이 5살 될 때 유치원에 갔을 때 이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요 요란하고 잘 울고 막 그런 애들은 갔더니 시끌벅적하고 말이 많고 막 그래요. 또 얌전하게 신생아실에서 조용하고 있던 애는 거기 가서도 그렇고, 중간쯤에 있던 애들은 그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5년간 부모가 길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애들이 달라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성깔이 그대로 있고 기질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쭉 조사를 해보면서 이제 한 3가지로 나눴습니다. 어떤 애들은 애가 이제 막 울어대고 너무 시끄럽고 막 이게 잘 달래도 금방 캄다운이 안 되고, 이런 애들이 한 10% 되고, 그냥 편안한 애들이 한 40% 되고요. 굉장히 많죠. 거의 반이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좀 캄다운 되기는 하는데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슬로우 투 웜업, 그래서 15%. 나머지 이제 35%는 어디에 특히 속하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가 결정해서 애들을 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방식으로.
근데 어떤 점에서는요. 어떤 점에서는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게 할지 유도하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어려운 애들은요. 항상이 나고 그러니까 부모가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 힘들게 하고요. 편안한 애는요. 애가 보면은 편안하고 웃고 엄마도 편안하고 갈 때도 편안하고 뭐 서로 편안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5살 반까지는 자기가 그 태어난 성과를 그대로 유지가 많이 되는데 한 이제 학교 가고 뭐 아이들 7살 좀 넘고 그럴 때는 이제 가족이라던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라던가 교회라던가 뭐 이런 환경의 영향으로 많이 바꿔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알고 나면은요. 옛날에 우리 미국에서는 여기 200년밖에 안 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처럼 5,000년간 아이들을 길러온 이렇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는 그 소아과 의사 있었죠. 그분이 애들은 3시간마다 우유 줘야 되고 잘 때는 절대로 옆에서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되고 따로 재워야 되고 뭐 뭐든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스텔라 체스하고 알렉산더 토마스가 발견한 거는 이게 어려운 애들은 걔네들 기질이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그대로 똑같이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애들이 워낙 다르니까. 그리고 이거를 모르고 부모가 애를 기르다 보면 어떤 때 참 힘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goodness of fish라는 게 뭐냐면은요. 엄마의 성품하고 아이의 성품하고 얼마나 잘 맞느냐. 우리 큰딸이 주의 산만증이 있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있고 저도 근데 예민하고 우리 딸도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큰딸하고 저하고는 참 이렇게 잘 부딪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뭐든지 이렇게 편안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 우는 놈한테는 떡 하나 더 줘라. 그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goodness of fish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딸하고 참 잘 됐습니다. 제 둘째하고 셋째는요. 애들이 편안해요. 그래가지고 큰아이가 저한테 야단 맞는 걸 보면서 얘네들은 그것만 그냥 안 하면 되니까 너무 쉽게 기른 거 있죠. 저절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게 둘이 잘 맞는 부모가 있고 엄마의 성격과 아이가. 그런데 이제 대개 이게 템퍼먼트라는 게 한 20% 내지 60%의 경우에는 유전적이고요. 이게 다 유전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가 아니고 80%나 40%의 경우에서는 주위 환경, 뭐 할머니 할아버지 환경, 뭐 그분들이 뭐 이민을 왔다던가 아니면은 저처럼 뭐 이북에서 친화를 왔다던가 전쟁이 났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죠. 그런 것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결국은 자기의 퍼스널리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라 뭘 잘해야 된다 하면서도 제가 예민하니까 제가 저의 퍼스널리티에 의해서 우리 딸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예? 그다음 그런데 이제 참 우리 두뇌를 보면은요. 이 전두엽 있는 근처에 아주 재밌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뉴런이라고. 이 세포들은요. 바깥에서 일어난 걸 그대로 미러, 거울처럼 반사를 해서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처음에 어른들이 하는 것도 따라하고 선생님 하는 것도 따라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성격도 바뀌어지고 성격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 mirror라는 게 mirror cell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아주 어린 애들만 데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이가 좀 자란 애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18살 다 돼가지고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이제 항상 외워두셔야 될 거는 아이들은 계속 변화합니다. 또 우리는 어른이지만 우리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서로가 변할 수 있고 앞으로 좋은 희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춘기죠. 그래서
사춘기 때가 저는 제 딸이 한 3살 때, 한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9살인데요. 그때부터 갑자기 제 영어를 막 자꾸 바꾸는 거 있죠. 고치는 거 있죠. 제가 필름이란 발음을 잘 못합니다. 필름. 그래서 뭐 필름 그러고 뭐 아주 이 영어를 할 때마다 특히 이제 베케이션 가서 어디 가면은 얘가 자꾸 고쳐요. 그런데 그러지 않던 애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열불이 났었죠. 그래서 자꾸 화가 났었는데 그때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된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저는 그냥 월경 시작하고 한 13살쯤 되는데 오는 줄 알았는데 얘가 벌써 변하기 시작한 게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9살 때부터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걸 알아두시면 저 같은 실수를 안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티네이저 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남자애들로 치면 그때가 12살부터 14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키도 크고 애티튜드도 변하고 행동하는 것도 변하고요. 그리고 보이들이 이때 막 키가 확 큽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자애들은 그 전에 벌써 커요. 그러니까 9살 내지 10살부터 11살 그 사이에 애들이 먼저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훨씬 더 키도 큽니다.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은 그때 그로트 스폴트가 한 2년 전에 옵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니까요 우리 그 딸이 뭐 제 영어 발음 고쳐주는 건 물론이지만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모로홈을 타고서 여기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운전을 참 좋아해가지고 낚시질도 하고 가서 캠핑도 하고 그랬는데 얘가 자꾸 이거 우리 재미없대. 자기는 안에 위에 올라가서 가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캠퍼에 엄마하고 아빠들은 뭐 경치 좋다 뭐 그러는데 지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바위고 똑같은 강인데 뭐가 이렇게 좋냐고. 그때까지 멀쩡하더니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괜히 불평하고 크리티사이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위치를 갖다 정확하게 알려고 내가 생각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모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보다는 친구하고 있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잘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워낙 그때가 일찍 이제 여자애들이 벌써 시작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요 이때 그 이제 우리 그 뇌학체에서 이제 이런 그 송파선으로 막 이렇게 호르몬을 보내요. 그래서 빨리 그로트 호르몬 만들어. 그러면 거기서 그로트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자의 오버리로 가면은 빨리 섹슈얼 호르몬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을 만들어.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여자애들이 유방도 생기고 골반도 커지고 월경도 시작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요때는 저희 딸이 그 3학년 4학년 때는 이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벌써 뇌에서는 무드가 막 변하고 이래가지고 벌써 애들이 변화가 생기는데 저는 의사인데 그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early adolescent가 참 중요한데 그때가 바로 보니까 미들스쿨 아닙니까? 그때가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때 가면 오히려 쉬워집니다. 애들이 이제 많이 여기가 전두엽이 발달이 되는데 그래서 6학년, 7학년, 8학년이 미국에서는 여기 중학교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중2 때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 것이 이때는 이제 우리 그 두뇌 공부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그 생각하는 두뇌가 아직 발달하기가 전에 이쪽에 그 뒤에 있는 감정뇌, 림빅 시스템은 막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냥 함진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자기들이 조절을 못하고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 한 20%에서는 8학년 애들이 이제 술들을 마시기 시작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13살 되면은 여자애들은 월경 시작하고 이제 유방하고 골반도 다 커지고요. 근데 남자애건 여자애건 이런 변화가 생기기 전에 그 사타구니에 있는 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털은 이게 그 사춘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사춘기 그거는 남자는 이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여자는 에스트로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변화오는 건데 이 퓨빅 헤어 자체는 우리 그 콩팥 위에 있는 부신 티질이 있는데 거기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엔드로겐
아드레날린은 스트레스 호르몬이고 엔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헤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헤어가 먼저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티네이저들이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티아제라는 유러피언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아이가 셋 크는 걸 보면서 어떻게 아이들의 머리들이 인식이 변하나. 근데 이걸 참 이분이 연구를 잘하고 책을 잘 썼습니다. 예를 들면 1살짜리가 아이가 있는데 같이 있다가 공이 저기 가가지고 침대 밑으로 안 보이면은요. 1살짜리 막 울어요. 안 보이면은 얘네들한테는 이거는 세상에서 없어진 거니까. 2살짜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웃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 침대 밑에서 아니면 담요 밑에서 그걸 이제 끄집어 내옵니다. 왜 그러냐면 2살이 될 때는 벌써 이 우리의 그 두뇌에서 그러니까 두뇌에서 특히 이제 생각을 하는 전두엽 여기서 이미 어떤 그 object 어떤 뭐 사람이면 사람 공이면 공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object에 대한 constancy 그걸 계속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보이지만 없어질 건 아니에요. 따라서 2살 때부터는요 아이들을 베이비시터한테 맡기고 가고 그래도 뭐 엄마 처음에 1살 때 떨어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때는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건 큰일이죠. 그러나 벌써 2살 때는 엄마는 내 마음속에 있고 엄마는 언제 돌아올 거고 그러니까 엄마를 렛고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2살 때부터는 애들이 다른 데 가서 영화 원에 갈 수도 있고 뭐 베이비시터 때 남겨놓고 엄마가 딴 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한 5살쯤 될 때 이제 피아제가 이게 뚱뚱한 이제 그 병하고 하나는 나시가 큰 병하고에다가 똑같이 한 컵씩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5살짜리 보고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 5살짜리는 이거 큰 거 가집니다. 긴 거. 그게 더 많아 보이니까. 7살짜리한테 물어보면은요. 얘는 웃어요. 똑같은 거가 들어간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전두엽이 2년 사이에 그만큼 개발이 된 걸 아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걸 발견했냐면 한 10살, 11살 뭐 이때까지는 애들이요. 12살 되기 전에는 너 숙제 안 해가지고 또 F 맞았어. 그리고 엄마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미워하지?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스티피지? 나한테 보이지? 그때까지는 쿨하게 아주 그냥 self-centered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내가 숙제 안 하면은 성적 떨어지고 내가 좋은 학생이 아니니까 야단을 칠까 이런 생각 못 합니다. 12살 넘어야 간신히 그것도 기분 좋을 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원인과 결과를 같이 추구하고 abstract하게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가설도 할 수 있고 왜 그런지도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을 때가 12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걸 갖다 abstract thinking, abstract, operational thinking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전에는 self-centered, 모든 게 me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해도 12살이나 14살 되는 이런 어린 티네이저들은요. 아직도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고 애기들이 처음에는 내가 배고프면 사람들이 다 배고플 거고 내가 화가 나면 딴 사람들이 다 화나는 식으로 나 중심이거든요. 어린애들은 특히. 그 또는 매지컬하게 내가 뭐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다 이루어질 수 있어. 나는 뭐를 해도 위험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어떤 점에서 굉장히 어린애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답니다. 비록 operational thinking 시작은 됐어도 그건 다 남한테만 되는 거지 나한테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돼가지고 riski한 behavior,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들을 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이제 그 애들이 소셜리제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친구가 있어야지 얘네들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6살부터 한 12살 될 때까지는
그 셀먼이라는 사람 말에 의하면은 이때는 내가 쟤하고 참 좋고 놀고 싶은데 걔는 없고 옆에 집에 딴 애가 있다. 그럼 그냥 걔하고 놀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fair weather cooperation. 그러니까 기후가 좋으면은 그냥 그 비 오는 날은 비 오지 않는 거 하고 또 친구가 있대가 없으면 또 쟤하고 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챌린지가 된다는 거죠. 친구도. 그러니까 얘가 안 되면 쟤하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얘하고 쟤하고 아무나 해서도 놀아도 되는데 12살 벌써 넘어가면은 쟤만 내 친구야 되고 딴 애는 안 되고 아주 퍼스널하게 이게 딱 이제 고르게 되고 그 친구하고는 이제 자기 비밀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가족보다도 오히려 그런 친구하고 더 친해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그 친구 사귀는 게 이제 많이 변하고요. 이때는 이 미국 사회가 뭡니까? 너는 독립해야 되고 네 생각을 네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18살 될 때까지는 네가 나 앞으로 뭐 할지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독립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독립이 싫습니까? 왜냐하면 이 전두엽이 25살 내지 3살까지도 계속 개발이 되니까 그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척이라도 하려고 왜냐하면 내가 못한다고 하면은 좀 뭔가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런데 부모한테는 가서 이제 물어보거나 옆에서 있으면 딴들이 볼까봐 괜히 걱정되고 그래서 친구들이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친구가 너는 괜찮아. 그러면 이것처럼 안심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피어 프레셔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에 따라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셜리제이션이라는 게 참 어떤 점에서는 제가 우리 딸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들이 그 여기 이제 그 제가 노스 할리우드 근처에 이사 오니까 퍼블릭 스쿨을 갔더니 6개월 사이에 선생님이 6번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성적표가 제 히스패닉, 스페니쉬로 와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다른 학교를 찾다가 그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학교를 보냈거든요. 거기는 가니까 전부 다 흰애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동양 아이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마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놀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참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지금 커가지고 뭐 40, 50대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애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소셜리제이션인 게 지들끼리 이게 클릭하면서 이게 너는 색깔이 다르니까 안 끼워준다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애들이 참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어떤 점에서는 어른들도 당하는데 애들은 굉장히 더 심하죠. 자기하고 다른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들을 애들이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어머니들이 이제 이야기를 어떤 때는 하면은 들어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어떤가도 알아봐 주시고 참 힘들었겠구나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저 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안 합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 봐. 그래서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는 거는 아시고 계신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도덕심, moral development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남자 여자 애들이 전부 다 이 인식욕,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두뇌에서 전두엽이 이제 발달되면서 아이들이 인지를 많이 하면서 moral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런 것도 이제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서 발달이 되는데 여자아이들은 특히 누구를 케어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자애들은 특히 이렇게 인정이 있는 거 이런 것에 굉장히 moral development가 되니까 남자애들은 뭐 정의 아니면 fairness 공평한 거 아니면은 그 righteousness 뭐 이런 것에 많이 관심 갖게 되죠. 네, next. 그다음 네. 그래서 애들이 그 이제 이런 피어 그룹에 속하고 뭐 안 속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게 이게 바로 셀프 이스팀 또는 누군가가 그런 책을 썼죠. I am okay. 그래서 내가 okay라고 느끼는 사람은 저쪽 사람도 okay라고 받아주기가 쉽고요.
그런데 이 셀프 이스팀이 떨어지면은 애들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런 대로 애들이 셀프 이스팀이 되게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하이스쿨에 가가지고는 이게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특히 이제 13세부터 17세 사이에. 그때 왜 그러냐면은 해야 될 거는 너무 많고 아이들이 뭐 자기가 몸도 변하죠, 마음도 변하죠, 모든 게 변하고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참 여기서 애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셀프 이스팀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다음에 대학교를 가거나 어른이 될 때는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셀프 이스팀을 어린 시절부터 잘 이렇게 킵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주의 산만증이 있다던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리딩을 못한다던가 뭐 그런 건 빨리빨리 도와주는 게 좋죠. 그러지 않으면은 ADHD 같은 것도 치료를 해줘서 애들이 금방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면은 셀프 이스팀이 좋으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큰 문제 없습니다. 중학교 가서. 근데 그런 것을 부모님이 모르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셔도 약물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야단이나 치면서 이러다 보면은 치료가 잘 안 되면은 이런 셀프 이스팀 같은 것이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 섹슈얼 비헤이비어 같은 거에서도 그 좀 액팅아웃을 하는 수가 많은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아이들 46.8%니까 거의 47%가 한 번은 섹스를 한 적이 있다, 인터코스를 한 적이 있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NIMH 스터디에 보면은 24%는 그러니까 4명 중에 하나는 아직도 액티브하게 섹슈얼 파트너가 있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뭐 이걸 가지고 족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Next. 티네이저들이요. 이제 뭘 물어보고 싶은데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섹스를 하는데 내가 그걸 갖다 피임을 하고 싶다. 뭐 아니면은 내가 한 번 뭔가 관계를 했는데 어디가 뭐가 근질근질하다. 뭐 아니면 내가 아니면 다른 문제로 내 친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내 친구가 자꾸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네이저들이 많이 쓰는 그 저기 건강 정보가 www.cyberisle.org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는 7가지 이게 에리아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티네이저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건 캐나다에서 만든 거랍니다. 왜냐면 캐나다는 이게 전부 다 이제 인슈런스, 내셔널 인슈런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한 번 보려면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하니까 그럴 땐 빨리빨리 이런 걸 찾아보나 봅니다. 그 다음에 nottolate.com 그래가지고 not 그다음에 숫자 2 late.com 이래가지고 이거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하는 건데 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들이 한 반이 섹스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임신이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성병 같은 거 안 걸리나 뭐 이런 걸 미리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교과서를 보다 보니까 뭐 Massively Multiplier Online Role Playing Game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걸 아바타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들 중에 이런 걸 아시는 분이 있나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시간을 많이 보내나 봐요. 인터넷에서. 오케이. 그 다음요. Next.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얘기한 걸 제가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한번 이제 그 요약을 하면은요. 부모님들 중에서는 4가지 유형의 패런팅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디맨딩을 꼭 피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별로 그런 걸 많이 안 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잘 돌보아 주시는 분이 있고 아주 리스폰시브하게 잘하는 분이 있고 좀 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4개 다른 것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걸 번역을
권위가 있는 양육 태도. 그게 뭐냐면 어토리테리즘입니다. 그래서 권위도 있지만 잘 케어를 한 거죠. 부모님은 부모님들 열심히 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리밋 세팅도 하고 익스펙테이션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어떤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이쪽은 어토리테리언, 이건 아주 권위만 세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별로 부모가 사랑을 보이거나 돌보지는 않고 계속 디맨드만 하는 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굉장히 퍼미시브한 거죠. 왜냐면은 사랑을 많이 하지만 너무 아이한테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퍼미시브한 거고, 그 다음에 기대도 안 하고 사랑도 안 주고, 그거는 이제 니글렉트풀한 건데, 그게 굉장히 무관심한 거죠. 어쨌든 우리의 그 미국 사람들이 보는 페어런팅 스타일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미국에 와서 느낀 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기의 어머니, 할머니, 뭐 조할 여기 그 증조 할머니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우리는 그 페어런팅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어떤 점에서는 이모 뭐 동네 아주머니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에 오면은 그런 게 다 없어졌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외롭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정인이 사건 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점에서는 이게 양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어답션을 할 건 자기가 낳았거든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뉴클리어 패밀리로 따로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도 못 받고 어떤 때는 애기들이 막 빵긋 받고 누고 그러던 애기들이 8개월쯤 되면은요 엄마 젖을 딱 물잖아요. 그럼 이 어떤 엄마들은 깜짝 놀라고 화를 막 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기가 어떤 점에서 엄마 공격하려고 묻는 거 아니거든요. 엄마는 어떤 점에서는 이 부모님들이 뭘 몰리다 보면은 자기가 화가 많은 엄마들은 애한테 화를 막 내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새는 그 한국이건 미국이건 과거처럼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것도 많지 않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서양 가치관을 배워가지고 독립하는 것만 자꾸 배우고 우리는 가족끼리는 서로 돕고 인터디펜던트 해야 된다. 친구끼리, 형제끼리 서로 도와주고 이런 가치관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내가 독립해야 되고 위주고 내가 위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good enough parent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저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good parent 되는 건 누구나 몰라요. 잘. 저도 큰 딸 기르면서 제가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제가 열심히 하고 good enough 하려고 그랬더니 뭐 그때는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멀쩡해가지고 자기 아이 잘 기르고 결혼 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good enough parent. 그러면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그 대강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템퍼먼트가 다르다는